같이 젊은 놈이라는 책을 읽고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어떤 분일까. 5학년 6반 담임 선생님입니다. 되게 특이한 이력이죠, 그렇죠?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사진 갖고 왔습니다. 가운데가 저예요. 선생님의 책 깊은 인생은 크게 3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깨우침, 두 번째 견딤, 세 번째 넘어섬의 문입니다. 각 문을 들어서면 우리는 4개의 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영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방에는 그 위인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위대함을 이룬 다른 인물들의 어떤 사례들을 폭넓게 다루면서 어떤 범용적인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방은 저자의 방입니다. 멀리 있게만 느껴졌던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다 이해하기 쉽고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울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번째 방은 여러분의 방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화를 써나갈 새로운 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깨우침의 문을 들어서면 첫 번째 방에 마하트마 간디와 마사 그레이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목적이 전체 책을 어떤 개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웅들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간디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간디는 변호사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던 한 부유한 고객의 사건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맡아서 한 곳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한 경유지인 마리츠버그역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쿨리, 즉 하찮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굉장한 멸시를 받고 그가 가지고 있던 1등석 표마저 빼앗긴 채 마리츠버그역으로 쫓겨납니다. 당시는 굉장히 추웠고 간디는 집마저도 잃어버린 상태여서 외투 하나 없이 그 추운 밤을 벌벌 떨며 지새웁니다. 그때 간디는 정신적 각성을 얻게 되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쿨리라는 이유만으로 두들겨 맞고 또 쫓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 다른 인도인들이 이러한 사건을 겪었다면 아마 그냥 재수없는 사건, 침 한번 뱉고 잊어버리자, 이 정도의 사건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디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이 우연이 그를 운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집이었을 때 우연으로 운명이었다. 작년에 대포에 물이 붓듯 준비된 바람 위에 우연이라는 불길이 나를 다스리게 했다. 모든 어떤 사건이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 또 어떤 우연이 운명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었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이 확 변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그 우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게 되고 그 우연을 가지고 그 우연의 뒷머리를 잡아채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에서는 간디와 마사 그레이엄 뿐만 아니라 보다 조금 더 친숙한 인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른 인물들에게 깨우침의 순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권운동가 박원순이 대학 시절에 감옥에서 보냈던 4개월을 말 그대로 재수없던 시절이라고 여겼으면 지금의 박원순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체게바라가 오토바이를 타고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여행에서 아주 가난한 노동자와 그 추운 새벽을 함께하지 않았다면 혁명가 체게바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부유한 의사 체게바라만 있었겠죠.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연과의 만남이 운명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공통점은 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마사 그레이엄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 다른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정신적인 불안이 극도에 달했었고 신경쇠약까지 걸려서 아주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독특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자기의 내면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고 그것을 글로 풀어내는 능력이 있었죠. 조류학자 윤무부 교수는 모든 것을 새로 보았습니다. 아주 섬마을 시골 출신인데
자기가 보는 모든 관찰의 대상들이 새의 개수와 새의 모양과 새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였죠. 그의 타고난 자연 친화력이라는 재능이 그를 세계적인 조류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인물들과의 공통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고유한 야생의 재능과의 만남. 우리는 첫 번째 방에 이 깨우침의 문을 넘어서서 이러한 키워드들을 좀 가슴에 새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욕망의 바탕을 둔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우연을 마주하게 되고 그 우연을 잡아채서 우리의 운명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방에서 저자가 자신의 깨우침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직접 들어야 맛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방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깨우침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우연을 운명으로 도약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의 이름은 견딤입니다. 첫 번째 방에 가면 우리는 윈스턴 처칠과 바리우 스피노자 그리고 조셉 캠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캠벨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캠벨은 아시다시피 컬럼비아 대학을 나오고 장학금을 받아서 파리 대학으로 유학까지 아주 수재입니다. 근데 그가 파리 대학에 유학을 할 때 어떤 유럽의 현대 예술의 뽕맛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피카소, 몬드리안, 제임스 조이스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는 느꼈습니다. 이따위 박사학위 같은 거는 집어치고 대학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내 인생이 답답할 것 같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또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나는 스스로 돌아와 오랫동안 보고 싶은 책들을 보며 시간을 보내려고 마음먹었다. 그러게 나는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책임지지 않을 일이 없어 한때의 것처럼 잘 배웠다. 거꾸로 생각해보니 엄청나게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를 눈앞에 두고 논문만 쓰면 끝나는 과정이었는데 그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우드스톡의 아주 작은 오두막집으로 그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우드스톡에서 했던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저 책만 들이팠습니다. 읽고 또 읽고 노트 필기 됐습니다. 그가 책을 읽는 방식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저도 그 방법을 따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한 저자의 책을 씹어먹듯이 모두 파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자가 비중 있게 인용한 다른 저자의 책을 또 다 읽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의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저는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는데 저는 언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기원해 봅니다. 모든 것이 가능성이고 모든 것이 단서이며 모든 것이 내게 쏟아져 들어와 비밀을 털어놓고 있었다. 제 생각엔 그에게 우주가 열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5년 어떤 1만 시간의 노력 끝에 탄생한 것들이 천의 얼굴에 가진 영웅이라든지 신화의 힘 이러한 위대한 저작들이죠. 그럼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이것이 나의 유일한 관심사여야 한다. 그리고 나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의 영혼이 떨리는 곳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거기에 머물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방에서 우리는 불의와 보다 친숙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죠. 보통 천재라고 알려져 있고 그의 천재성만 찬양되곤 하는데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이고 작곡가이자 연주자였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모차르트를 정교하게 훈련시켰죠.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는 더합니다. 얼 우즈는 타이거 우즈가 걸음마도 떼기 전에 그의 손에 골프채를 쥐어줬다고 합니다. 루빈스타인의 말은 아주 유명하죠.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오케스트라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세계가 안다. 링컨이 기차 안에서 멍 때리다가 만들었다고 알려진 게티즈버그 연설문은 사실 백악관에서 그 초고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보통 보는 뉴턴에 대한 책을 위인전을 보니까 뉴턴이 누워있다가 사과 떨어지는 것을 탁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뉴턴 수십 년간 과학적 지식을 쌓아갖고 아주 정교하게 자신의 사고를 훈련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지식의 토양이 있었을 때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의 태양, 저의 여신 김연아는 한 동작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1만 번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웅들의 천재성, 어떤 탁월함이라는 것은 타고난 재능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10년, 1만 시간의 훈련이 뒷받침되어야만 그의 재능이 유지되고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훈련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반복과 창조성입니다. 반복만이 대가를 만드는데 그 반복이 똑같은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기 위해서 자신만의 창조적이고 정교한 훈련 계획을 짜서 10년, 1만 시간을 수련해 나가야 우리는 한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